60대 이후에 걷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빨리 늙는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실 때는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너무 과도한 보행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느낍니다. 며칠 전 여러 댓글을 보니 실제로 걷기가 몸에 좋다고 하여 매일 매우 오래 걷다가 무릎에 큰 부담을 느꼈다는 경험담도 있었고, 반대로 젊었을 때부터 걸었던 습관 덕분에 큰 탈 없이 지낸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다만 공통적으로는 몸 상태나 나이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너무 무겁게 운동해도 탈이 나고 너무 가볍게만 운동해도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강도를 찾는 일이겠지요. 사실 걸으면서 심장 건강을 챙기고 체중 조절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근육량과 관절 건강이 이전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많이 걸으라 하고 끝낼 수만은 없습니다. 마치 걷기가 최고다라는 말만 믿고 무리하게 하루에 2만 보씩 걸었다가는 무릎 통증이나 염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분이 꽤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 걸으면 빨리 늙는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흔히 보행은 유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과 심폐 기능을 돕지만 동시에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걷기에만 집중하면 하체 근육을 고르게 단련하기보다는 피로만 쌓일 수 있고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으면 무릎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걷기만 하면 발바닥이 너무 아파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발바닥 근막에 무리를 줘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젊었을 때는 산행도 즐기고 하루 종일 걸어도 거뜬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발목과 무릎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많이 걷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적당히 걸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걷지 말자, 걷기는 나쁘다라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한 번에 오래 걷거나 무리하게 속도를 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 그리고 얼마나 걷느냐이지요. 댓글 중에도 매일 아침에 짧게 여러 번 나눠 걷는 습관이 더 좋았다거나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철저히 하니 다리에 무리가 적었다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0대 이후라면 보폭을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약간 좁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조건 많이 걸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체력이 닿는 만큼 나누어서 걷되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관절에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에 30분 넘게 걷기가 부담되어 10분 단위로 끊어서 걷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무릎과 발목 통증을 피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걷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근력 운동을 빼놓으면 뼈와 관절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충분해야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걷기만으로는 특정 근육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서도 하체 근력이 받쳐주니 무릎 통증이 줄었다라는 분의 경험담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같은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 실제로 걸을 때도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운동도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넘어질 위험이 크므로 평형 감각과 코어 근력을 함께 길러주는 운동이 좋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실제로 목발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걷는 게 오히려 두려워진 사례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요가나 가벼운 필라테스 혹은 그냥 집안에서 한 발로 서보기를 시도하는 것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60이 넘어서 요가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의외로 관절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동작을 갑자기 따라하면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거나 인터넷 영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를 권장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던 분들도 일단 몸이 편해지면 누가 뭐라 해도 계속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흡과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할 때 땀만 많이 흘리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년 이후에는 너무 과도한 발환이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고 심장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옷차림도 가볍게 유지하며 운동 중간중간에는 심호흡으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댓글도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걷기를 포함한 유산소 운동은 조금씩 하되
주마다 강도와 시간을 점검하고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하루에 5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쉬지 않고 매일 하다 보니 2주 정도 지나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늘어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강도를 높여나가면 관절의 무리를 최소화하면서도 유산소 효과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작정 나는 하루에 25,000보를 꼭 걸어야 한다라는 식의 목표를 세우기보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어느 날은 몸이 무겁고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억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뛰다시피 걸어버리면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걸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에서도 몸 상태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한 결과 장기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쉽게 체중이 늘 수 있고 이는 곧 무릎과 허리, 발목에 더욱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걷기는 체중 관리에 좋은 운동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걸어서 관절을 혹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중이 높은 상태라면 우선 식생활 패턴을 조정하고 너무 오래 걷기보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관절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실 것을 권장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댓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생활 개선 없이 걷기만 계속했다가 오히려 발목과 무릎이 망가져서 한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반대로 식사 조절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천천히 체중을 줄인 뒤 걸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된 분도 계셨습니다. 결국 식생활 조절, 적절한 유산소, 근력 운동의 3박자가 골고루 맞아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더군요. 한편 중년 이후에 매일만 보식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걷다가 허리 통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만 보라는 기준 자체가 개인의 나이, 체력, 생활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이를 절대적인 지표로 삼기보다는 참고 정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걷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점차 늘려가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운동이라는 것이 분명 몸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방식을 잘못 택하거나 무리하게 진행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제시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꾸준히 그리고 적절이라는 세 가지 기준일 것입니다. 특히 근력이 크게 떨어지기 쉬운 60대 이후에는 상체와 하체를 고루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하체 중심의 유산소 운동이지만 팔 근력이나 허리 주변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이 제한적이지요. 어떤 분은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느라 팔에 힘은 좀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팔다리는 괜찮은데 허리를 조금만 삐끗해도 오래 고생한다는 분도 있고요. 따라서 근력 운동은 하체뿐 아니라 허리와 복부, 상체까지 균형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은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혈압 조절이나 혈관 건강, 심폐 기능에는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 혹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것을 병행하되 무작정 오래 많이가 아니라 적정 시간 꾸준히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댓글에서도 이미 걷기가 익숙해진 후에는 가벼운 조깅이나 자전거로 전환하신 분들이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올라왔습니다. 아울러 걷기를 할 때에도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등을 과도하게 구부정하게 유지하면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반대로 허리를 지나치게 젖힌 채 빠른 속도로 걸으면 골반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턱은 약간 당기고 시선은 전방을 향하며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고 걷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발을 바닥에 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천천히 닿게 하고 발 전체가 바닥을 스친 뒤 발끝으로 밀어주듯이 진행하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운동할 때 급해지곤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중을 빼야지 혹은 빨리 체력을 올려야지 하는 마음에 조급해져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올리지 않고 갑자기 운동 시간을 늘리거나 강도를 높이는 거지요.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부상을 일으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쉬어야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댓글창에 수도 없이 올라오더군요. 운동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60대가 되어서야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몸 상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댓글에서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시작하니 살맛이 난다라며 즐거움을 표현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관절 상태 등을 미리 파악하면 내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한 분은 건강검진 후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운동부터 시작했더니 훨씬 안정적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접근이야말로 실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쉬우므로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또 운동이 끝난 후에 바로 눕거나 앉기보다는 충분히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해서 뭉친 근육을 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댓글에서도 운동 전후 10분씩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했더니 훨씬 근육 통증이 덜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걷기보다도 실내 자전거 타기가 낫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안 좋다면 자전거가 체중 부하를 덜어주면서도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영도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댓글을 보면 물에서 걷는 아쿠아로빅을 통해서 관절 부담이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결국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다만 수영이나 자전거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지나치게 하다 보면 다른 근육은 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일정표를 세울 때 이틀 정도는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 또 다른 이틀 정도는 실내 자전거나 수영, 그리고 이틀 정도는 근력 운동, 남은 하루 정도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시작하기 어렵다면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많이 걷고 사흘 쉬는 것보다 하루 적당히 걷고 매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60대 이후에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는 습관이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부상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도 쉬엄쉬엄 길게 보고 꾸준히 하다 보니 예전보다는 몸이 훨씬 가볍다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관절 통증이 심하다면 걸을 때는 보조 장구나 보호대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료용 보호대가 무릎이나 발목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보호대를 착용하면 오히려 피가 잘 안 통하거나 근력이 보호대에만 의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전문의 상담 후 올바른 착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 통증이 사흘 이상 지속되거나 부어오름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운동 후에는 원래 아프니 그냥 참는다 하고 방치하다가 관절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무리해서 꾸역꾸역 걷다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덜어 보이는데 절대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 몸의 신호를 잘 듣자입니다. 젊었을 때 기억만 믿고 예전처럼 뛰거나 마라톤에 도전하면 그 반작용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에 너무 겁을 먹고 전혀 걷지 않고 집에만 머물면 근력과 체력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결국 내 몸을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어떤 방법이 무리가 적은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적절히 걷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가 나쁜 운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과도하게 혹은 잘못된 자세로만 반복하다 보면 부상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꾸준한 걷기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탄탄한 다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속도와 시간을 잘 지켜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댓글 중에는 60대인데도 하루에 50분씩 가볍게 걷는 걸 10년 이상 이어오니 의사에게 체력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무릎이 조금만 괜찮아져도 바로 오랫동안 걸어버려서 결국 수술까지 받았다라는 안타까운 댓글도 보였지요. 이런 사례들을 보며 다시금 강조하게 됩니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가 핵심입니다. 걸으실 때 주변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호흡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너무 운동처럼만 생각하기보다 산책하듯 여유롭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는 선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 공원이나 길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해도 좋습니다. 이때 날씨가 쌀쌀하거나 비가 온다면 무리해서 나가기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근래 댓글들을 읽다 보니 함께 운동하는 파트너가 생기니 의지도 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는 글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혹시 모를 사고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꾸준히 운동하는 동기부여도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가족 중 한 분이 주기적으로 보행 자세를 봐주면서 조언하고 허벅지 근력이 부족해 보이면 근력 운동을 권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서 가벼운 등산 모임이나 산책 모임을 꾸려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걷자. 저는 무릎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뒤꿈치 통증이 있으니 쉬었다 가죠 등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함께하면 길게 걸어도 덜 지치고 혹시 다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여건상 밖에서 걷기 어려울 때는 집 안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거나 가벼운 스태퍼나 러닝머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어떤 분은 저는 밖에 잘 못 나가서 집에서 러닝머신으로 20분씩 하루 2번 걷기 운동을 하는데 확실히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은 러닝머신이 땅을 걷는 것과 달라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므로 처음에는 속도와 경사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유산소 운동이 되지만 무릎이 약한 분들께는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가벼운 아령을 드는 동작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밴드 운동 등을 함께 해보셔도 좋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집에서도 간단히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일어서서 벽에 손을 짚고 한 다리씩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엉덩이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자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허벅지와 복부를 함께 쓰는 동작도 조금씩 시도하시면 좋습니다. 댓글에서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가 중년 이후에는 큰 부상만 피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부상 없이 너무 무리 없이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만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 방식을 찾아야겠습니다. 덧붙여서 운동만큼이나 휴식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피로감을 느낄 때는 가볍게 낮잠으로 보충하는 등 자신만의 휴식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보면 운동 후에 누워서 명상하듯이 쉰 뒤 다시 일어나면 피로가 상당히 풀렸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몸에 좋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단백질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력 향상이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고단백 식품만 많이 먹다가 소화기관에 무리가 간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역시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균형입니다. 60대 이후에 걷기를 포함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몸 상태에 맞추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많이 걷는다가 곧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며 많이 걸으면 빨리 늙는다라는 말 또한 너무 단순화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걷기를 할 때 꼭 필요한 주의사항을 놓치면 부상과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도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걸까라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먼저 매일 걸어보고 그 기록을 간단히 적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몇 분 걸었을 때 다리가 무거웠는지, 어느 시점부터 호흡이 차기 시작했는지, 쉬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걷는 다음 날은 통증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런 뒤에 차근차근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제 경험상 간단히라도 운동 일기를 써두면 자기 몸의 반응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40분 정도 걸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으니 오늘은 50분으로 늘려볼까 하고 조절할 수 있고, 혹시 통증이 더 심해지면 다시 30분으로 줄이는 식으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지요. 어떤 분은 난 매번 비슷하게 걷는데 왜 이리 힘들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날씨나 체온, 수면 상태 등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관절과 근력이 약해지기 쉬운 60대 이후에는 걷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근력 운동과 균형 잡기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모두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그에 맞춰 생활 습관을 바꿔주면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대신 나이에 맞춰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몸을 움직이면서 가끔은 병원이나 전문 트레이너의 조언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예상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댓글 중에도 전문가의 코치를 조금 받은 뒤로는 운동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걸어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다며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정말 본인에게 맞는 속도와 횟수를 지키고 계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걷기 외에 다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섞어볼 여지는 없는지 식사 습관이나 휴식 습관도 같이 점검해보면 좋겠지요.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나이가 들어서 걷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60대 이후에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 댓글을 통해 얻은 지혜들을 바탕으로 또 제 생각을 덧붙여 드렸는데요. 결국 정답은 자신이 직접 찾고 또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이런 다양한 사례와 의견들을 참고하시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60대 이후에 많이 걸으면 빨리 늙는다는 말도 한편으로는 걸을 때 관절과 근력을 잘 챙기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코 걷지 말라는 뜻은 아니며 무릎과 발목, 허리 건강을 미리 점검하고 보조 근력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생활 패턴을 다시금 돌아보고 나는 어떤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하고 작은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유행처럼 폭발적으로 했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오히려 몸을 혹사한 뒤 회복할 새도 없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분들의 경험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댓글로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건 언제나 잊지 마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